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그동안 배나TV를 아끼고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저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제작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의 6.25 이대봉 어르신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까 북한에 이제 국군포로로 잡히셔서 아우지 탄광 간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56년 7월 1일부터 아우지 탄광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일 하셨어요? 나는 원래 여기 있을 때 목수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아우지 탄광에서도 탄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설이 많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전쟁 3년 동안에 탄부들 사택이라는 게 문짝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함옥하고 네. 다 이렇게 다 하더라. 불 떼고 그래서 없어졌고. 그러니까 목실이 절실히 필요하지, 건설이. 그러니까 거기다 건설에다 배치를 하더란 말이야. 근데 거기 가서도 목실을 하게 되지. 그때 그러면은 56년이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6살인가? 그렇지. 3년 일하시니까 22살 가지고 26살 그때지. 그러면 고향 생각 많이 나셨겠어요? 고향 생각? 일하면서. 고향 생각이 어떠 할 수가 없지. 뭐 이제는 내가 여기서 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주저를 앉았구나 하는 생각밖에 나는 게 없지. 아니, 그럼 가족 생각은 안 나시던가요? 고향에 갈 수 없지만 가족이 그립다든가. 할 수 없지. 가족 생각이. 나한테는 어떻게 했어? 그때 친구들하고 그저 어울려서 우는데 그 부대에서 간주에서 3사람 목소리를 배치를 받았단 말이야, 건설에. 그래서 계속 그럼 뭐 왜냐면 61년도까지 건설에서 일하며 그렇게 했지. 61년도까지. 그래도 어머니 생각이나 아까 뭐 잘 챙겨주셨던 누이들 생각이나 나셨을 것 같은데 보고 싶고 그립고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하니 모르겠어. 어머니가 한번 딱 꿈에 보이더라고요. 그 내가 북한에 가서 지금 중공들을 보러 집결소 그 있을 때인데 그래서 내도 한번 그 세게 앓기도 했다고. 그런데 아프셨어요? 꿈에 네.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나에게 하얀 소복을 해주더라고. 흰 꿈에서. 옷을. 네. 그래서
어머니가 사망한 모양이구나 생각했지.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 사망한 게 아니라 84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더만. 그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날 못 본다는 그런 그런 생각도. 꿈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 소식은 그렇게 나중에 아셨는데, 그러면 다른 남매들, 형님들, 누이들은요? 그때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였어요? 전쟁 때 마지막으로 봤던 게? 편지한 게 만났던 마지막으로 만난 거예요. 큰형님이 52년도 그 군대 입대하는 날에 만났고. 네.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집영장 받고 가려는데. 그때 형님 마산에 있었을 때인데 네. 편지가 왔더란 말이야. 네. 그렇게 뭐 별로 이야기도 못하고 철저한 뒤로 놓지 않으니까 나는 이미 저점 안에 들어와 지금 가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대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형님은 들어오지 못하고 철저한 밖에 있는 거 서로 얘기만 하고 그저 헤어졌지.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응? 그게 형님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이. 지금도 생각나세요? 이제 얼굴 모습 같은 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있으니까 아들 모습이 그저 형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저 국정원에 있을 때 와서 지금 조사받느라 국정원에 있을 때 동생하고 큰 조카하고 둘이 왔더라고. 보니까 심통이 그저 큰 형님 닮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 큰 형님 딱 닮았구나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다시 아오지 탄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고향 생각도 하시고 또 가족 생각도 나고 하지만 어쨌든 일하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목수일 하시고 했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 일한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 직업이 없이 노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거는 무조건 17살 되게 되면 군대를 뽑지. 네. 그래서 성분이 좋은 아이들은 다 군대를 보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성분이 나쁜 아이들은 군대 안 가면 중학교 졸업하면 다 직장 배치를 한단 말이야. 직장에 가게 돼. 그래서 주로 아버지 직업을 따라서 배치를 한단 말이야. 내가 어디 가겠습니다 하면 가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농사하면 농사해야 되고 아버지가 탄광이면 탄광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 어르신은 여기서 부산에서도 목수일 하시고 거기 탄광에서도 목수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은 목수일은 주로 어떤 거를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전후식이니까 많이 파괴됐으니까 건물이 다 이 문짝이란 거 다 뜯어다가 불 떼고 하더나니까 문이란 게 사태 그저 벽돌집만 이렇게 그 태들이 외형만 있지 남아 있고. 문이란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문 제작을 대대적으로 하죠. 그때는 전후식이니까 탄광의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 온단 말이야. 저 강원도서 뭐 어둠에서 왔어 뭐 문도 제작하고 다른 것도 그러면 만들고요. 중국 같은 중국 교포들도 오고 러시아에 가던 그 러시아 그 우리 러시아에서도 조선 민족들도 네. 들어오고 다
그래 저 집이 여자니까 문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문을 짜서 계속 문 짜는 일을 해 많이 했지. 다대고 일본 아들 다대고라고 그런다. 뭐 그러다가 아까 61년까지 목공일을 하셨다고요? 응? 61년까지? 1961년까지? 거기서 했지. 그 다음에 61년부터 갱내 들어갔다고. 아, 그때부터요. 그 다른 국군 포로 어르신들하고 같이요? 아이, 내가 구단에 건설을 일하면서 야간 학교로 댕겼지. 전문학교. 네. 어떤 석탄 전문학교. 네. 석탄 공업이니까 석탄 전문학교라는 게 그때 거기 아버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간반을 모집한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학교 계속 다니셨어요? 내가 자습으로서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습으로서 초중 과목은 뗐단 말이에요. 뭐 자습하는 데는 다른 게 없다고. 저 수학하고 그저 로하고 이것만 잘하면 다른 건 일반 과목은 다 그냥 따라갈 수 있는데 수학 공부하고 로는 어려우셨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는가 할까. 하숙집에 초등학교, 중학교 여자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보고 계속 공부를 했지.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한테 물어보고. 그 중학생 아이한테. 가가 모르는 거는 또 선생한테 가서 알아다가 나한테 대주고. 네. 이렇게 해서 초중 과목은 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 저 수학하고 그것만 알면 로하고만 알면 된단 말이야. 일반 기어, 뭐 국어야 이런 거는 다 따라갈 수 있거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거기 김일성이 가면 59년도 왔다 간 다음에 기술자를 많이 양성하라 그런 현지 지도하면서 말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군들 중심으로 석탄 전문학교 다 보내고. 학생들을 많이 모집했지. 그러니까 우리같이 성문 나쁜 거는 주간반을 못 들어가고 야간반이나 그저 공부 해 가겠다. 그것도 아주 내가 여기 있을 때 그래도 계속 노동한 사람이니까 거기서도 일정하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간 학교라도 저, 다니게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서인 안 하더라고. 그런데 마침 그 선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내가 건설에 있을 때에 같이 그 일하던 그 건설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를 잘 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거기 선생으로 가 있더란 말이야. 그 예비반에. 그래 그 선생이 내가 책임진다. 보직을 해준 거네요. 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따라가기 힘든데 하는데 안 된다는 게 교모적이면 그래 하여튼 담임 선생이 책임지겠다고. 받겠다면 받겠다. 근데 담임 선생이 마침 그 건설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리 되자고 하는지 그래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선생이
그러면 야간 학교를 몇 명이나 다녔어요? 한 40명 돼. 다 그러면은 어르신 같은 분들? 많이지. 나오던 사람은 그저 둘인가 밖에 없었어. 하고 나머지는 그냥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 뭐 출신 성분 안 좋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교라는 건 처음 가보신 거잖아요. 그 첫날 뭐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쨌든 나는 그 미상을 세운 사람이니까 너까지 하겠다는 게 내 목적이니까 그냥 마치 승인해 주더라 말을. 그래서 그저 낮에는 그저 건설나 일하고 저녁에는 또 나가서 또 공부하시고. 야간 공부를 내가 7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게 전문학교는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4년 동안 했지. 예비과로 들어가서 준비 단계에 걸쳐서 그렇게 들어가더라니까. 그 마치면 어떤 자격증 같은 걸 주나요? 졸업증이나 자격증. 자격증 기수 자격증 준단 말이에요. 거기는 기수가 전문학교 졸업생이고 대학교 졸업하면 기사란 말이에요. 기사. 그 자격증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이고 나야 좋지 그게 뭐. 내 희망을 달성했으니까 나는 여기 있을 때도 배울 걸 많이 욕망했단 말이야. 내가 집에 살지 못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 촌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들 아들들도 다 중학교 이렇게 가는데 나는 못 가고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가고 부산에 가서 16살부터 목소리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열망이 계속 있으셨던 거네요. 그거를 이뤄서 기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자격증 받고 그러고는 이제 갱도 들어가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럼 갱내 들어갔지. 갱에 왜 갱내 들어가는가 하니까 네. 갱내도 그 전차가 있다고 전차. 네. 옛날에 서울에도 전차 있지 않소? 네. 도로대 전차 있으지. 그 원리하고 같은 전차야. 근데 갱내도 석탄 운반을 운반차, 위해서 네. 운반 전차가 있단 말이야. 10톤급. 꽤 크네요. 8톤급도 있고 10톤급도 있고 8톤급은 이 축전지 전지로 가고 그 다음에 10톤급은 이 접속식이란 말이야. 그거는 이 전선으로 여기 시내 전기차 댕기듯이 그렇게 댕기지. 저기 그걸로 그러면은 갱도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실 때는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힘든 게 뭐 다른 게 있어. 그저 내가 친척 없이 외딴 데 와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게 그게 제일 외롭고 힘들고 그렇지. 내가 아마 여기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다면 가족들이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북한에서는 널 그렇게 좋아해 줄 사람이 있어? 없지. 내가 잘 돼도 같이 기뻐해 줄 가족들이 없는 게 힘들고 서러우시네요. 가족이라는 게 정말 많이 생각나셨겠어요. 없이 산다는 게 그 외로움이라는 게 말할 수 없지 뭐야. 어쩔 때 가장 가족 생각이 나고 가장 힘드셨어요? 어떨 때가? 뭐 생일이라던가 명절이라던가. 명절 때는 이제 가족 있는 명절 사람들은 때도 그렇고 네. 큰 대사 같은 거 치를 때면
내가 결혼식 할 때 울었다고. 친구들 그런 그 도움을 받아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날에 울었다고. 그게 몇 년도입니까? 결혼식 하신 게? 59년도. 네. 그 결혼식 할 때 왜 우셨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없고 그게 친구들만. 서름에 눈물이 나더라고. 기뻐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저 친구들이 같이 그 건설 부대에 같이 있던 아이들 와서 축가를 해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르신 그렇게 탄광에서 결혼도 하시고 또 가족 생각도 하시면서 이 손도 탄광에서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다치신 거예요? 목수일 하다가 네. 기계 손 들어갔지. 그 이거 나무 자르는 기계요? 나이 그이 혼파는 기계인데 네. 이게 손이 썩 들어갔지. 그러고 바로 병원에 가게 해줘요? 그 병원 북한에서는 치료는 무상 치료란 말이야. 네. 돈 아무 무료 무상 치료라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고. 근데 뭐 다시 손가락을 이렇게 붙인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못 하시고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해 줬어요? 병원에서 저 수술했지. 이게 껍데기가 남았는데 손가락이 그래 잘라버리라고 내가 그랬어. 그거 붙여봐야 고생만 한다고. 치료 제대로 안 하게 되고. 사고 당하시고 심정이 어떠셨어요? 사고든 심지어는 누가 뭐 친척이 없으니까 뭐 외로움을 많이 받았지요. 다치셨을 때도 그래도 내가 당과에 있으면서 일을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고 그저 잘했기 때문에 많이 날 생각했지. 당과에서도. 친구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친구분들 어떤 분들이 생각나세요? 네? 어떤 친구분들 어떤 동무가 생각나세요? 친구들에게 그저 목수 같이 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 같이 다니던 사람들, 지금 우리 탄광에 있다가 여기 온 사람, 탈북에서 온 사람이 7사람이에요. 7사람. 이야. 네. 어르신까지요? 어르신까지 7사람. 근데 지금 남은 사람이 3사람이요. 다 사망하고. 그래도 제 고향에 와서 사망했으니까 괜찮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랑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자식들이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다 나를 이제 통일되게 되면 고향 땅에 묻어달라. 내가 고향에 못 가니까 너희들이라도 가서 보라. 고향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다 유언들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유언하고 자식들하고. 그래서 여기 포로 가족에서도 자기 아버지 뼈를 네.
예, 육을 오시고. 들고 육을 오시고 와서 있고. 행정원에 다 묻어주잖아. 그 어르신은 자식들이 다 된 사람이지. 얼뚝이들 자식이 되지 못한 것들은 아직 그런 거 모르고. 그- 이 짐승도 죽을 때는 제가 난 굴에 가서 죽는다는 겨. 그렇게 고향을 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누구나. 전쟁 때 북한에서 여기 넘어온 사람들도 자기 고향 다 그리워한다고. 그렇죠.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50년을 탄광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중간에 고난의 행군도 겪었겠네요.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탄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정치가 그 정치인데 뭐 변화라는 게 그게 없지. 근데 김일성보다도 오히려 김정일이가 더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었다고. 그 생활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그래도 나는 저기 이 목수 기술을 가졌으니까 네. 어디 직업 얻기가 좋았다고. 북한에서는 61세면 전혀 퇴직이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어르신은 그 퇴직한 다음에가 그래도 탄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급이라도 타고 가지만 퇴직하게 되면 무직이니까 배급을 주는 데가 없단 말이오. 그러면 배급이라는 북한에서는 오직 배급으로 사는데 그럼 무직이면은 다른 그 기술 가지고 또 다른 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기술이 있으니까 경비 같은 것도 경비에 있는 일자리도 허리 얻는단 말이야. 내가 그래 나와서 이 시장 있잖아. 장마당이요? 시장 그 경비도 한번 써보고 몇 달도 안 하고 시장 경비도 써보고. 네.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는 그 식당이 그것도 일정하게 상업관리소에 속해가지고 식당 운영하는데 식당에도 경비가 있단 말이야. 낮에만 하고 밤에는 경비소요. 나가니까 밤에는 경비를 써준단 말이야. 근데 식당 같은 데는 먹는 부분이니까 아, 그건 좀 해결이 되니까. 그래고 네. 음식을 한다니까 그래서 식사를 2끼씩은 얻어먹는단 말이야 거기서. 네. 그냥 먹는 건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속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좀 마사지거나 뭐 문이 뭐 어떻게 됐다 하면 내가 고치기도 하고 하니까 아주 그렇게도. 요리하지.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셨고요. 저녁 퇴직해서 그저 목수일로, 기술로. 그냥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이런 그 북한에서 이런 큰 공장 같은 데, 식료 공장 같은 데서는 이 뭐 장을 생산하고 사탕 생산하는 이런 식료 공장이 있단 말이야. 이런 데서는 자체 부업지를 운영한다고. 자체 부업지를. 자체 부업지라는 게 이 산골에 가서 텃밭 같은 그런데 거. 이는 농장에서 그 등록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공장이 그냥 땅들이 네. 있단 말이오. 거기 가서 농사를 짓지. 그 그 농사라는 게 거기는 환경들은 다 강내 농사라고 이 벼농사라는 건 다 기본 옥수수. 없다고 못한다고. 강내하고 콩 그 이거 해서는 그걸로 먹고 살고요. 원료 식료공장 원료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먹여야 일하지. 그러니까 먹는 걸 뭐 그런 걸 그 1년 일하게 되면 또 얼마큼 식량 분배를 하는 거 해준단 말이야. 그것도 그거 조금 뭐 한 가마에 두 가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분배 그걸로 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가족한테 보내고 네. 자기는 또 거기 가서 또 또 일을 일을 좀 하고요? 먹고 그저 살고 그저 그렇게 살지. 그렇게 해서 2006년 탈북하시기 전까지 일을 하셨어요. 2006년에 한국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불어가 힘을 좀 받았지. 한국에 계속 갈 생각은 하고 계셨어요? 그래. 그 계속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2006년에 오셨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자식이라는 게 하나 있었단 말이오. 아들이. 북한에서요? 아들이 하나 있었단 말이오. 아들이. 네. 아들도 결국 아버지 직업을 따라서 탄광에 배치를 한단 말이오. 다른 데 이런 소기업소 같은 데는 못 가고. 좋은 일 장소는 못 가고 아버지가 하던 직업을 따라가기. 그래서 아들이 탄광에서 일하다 사고 사망했으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살겠어? 그게 할아버지 연세 어떻게 되셨을 때? 응? 할아버지 그때 연세가 몇 살이셨어요? 아들 사망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76살인가? 그 2006년에 아드님 사망하신 게 아드님이 몇 살이셨는데요? 아들이 47에 탄광에서 무슨 사고로요? 사고지. 그냥 뭐 긴도가 무너졌어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심정이 다 찢어지는 심정이지. 자식 하나 있는 것마저도 그렇게 사망하니까 내가 그래도 거기라도 믿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게 좋으니까 내려오는 게 멋지겠어. 그래. 고향밖에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 죽고 장례 치르고 네. 3일 만에 탈북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렇게 한국 가자고 한 사람들은 있었나요? 브로커들이 와서 막 그전에도 네, 있었어. 가시자고. 가자고 네. 하더. 그래서 그 사람도 연계 가지고 네. 아드님 때문에 계속 계시다가 북한에 계시다가 아드님 장례 치르고 바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브로커랑 이제 떠나잖아요. 북한을 떠난다 생각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북한 떠나겠다 결심했을 때.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지?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고 그저 간다. 그저 그런 심정으로 그저 내가 누구를 믿고 살겠어. 자식 하나라도 의지를 하고 또 자식도 날 의지하고 있을 때였는데 자식마저 죽으니까 장례 3일 만에 내가 거기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 안 했지. 그렇겠어요. 아들이 저렇게 사망하는데 3일 만에 계속 보이부라는 게
보이부가 여기 경찰보다도 더 그거 하는 게 이제 보이부라는 게 정치 보이부라는 게 그게 여기 말할 것 같은 무슨 키가 있고 아주 정부기관에서 계속 어르신을 감시를 했습니까? 매일 한 번 집으로 있는가 하라고 계속 그 둘러보고 가요? 함께 그 마을에 뭐 담당이 있단 말이야. 그 담당자가 그냥 만나지. 마을 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본단 말이야. 담당자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설득하거나 뭐 그렇습니까? 그저 내가 태연하게 해야지. 그래 마음을 푹 늦춰주느라고 태연을. 그렇게 3일 만에 무슨 강 건너셨어요? 도망가. 두만강. 그럼 브로커랑 같이 건너신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몇 월 달이었어요? 6월달. 그럼 강물 한창 불어 있을 때 아니에요? 머리 여기까지 오더라고. 그 옷을 대서 쏘고 때문에 있고 겉옷에는 무슨 묶어서 비닐에 해서 이렇게 들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뭐 마감 깊은 데 여기까지 오니까 사람이 막 뜨더라고. 그런데 부러고 잡아 양쪽 끌고. 둘이 날 이렇게 찧어주고 그 도망가 건너니까 중국 땅이었죠. 차가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중국 도착하셔서 다시 북한 쪽 쳐다보셨어요? 그 밤인데 어떻게 쳐다보면 뭐라 깜깜한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중국은 밤에도 밝잖아요. 어두운 데로 걸은 바인데 이거. 뭐 고향이 아니니까 그렇게 뭐 그리운 땅이나 이런 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아드님이 잠들어 있는 곳인데. 어? 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거기 지금 나 지금도 생각이 뭐인가 하면 지금 서로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네. 이러는데 한번 내가 살던 거기를 한번 가봤으면 딱 좋겠다. 아들이 있는 곳으로. 거기는 그래도 내가 살던 곳이고 50년 동안 살았는데 내 한생을 거기서 살아라 다름없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지금 마누라 둘이 묘가 있지. 아들 묘가 거기에 있지.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다. 살아서 한번 뭐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는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이제 차 타고 어디로 가셨어요? 중국에서 차 타고. 중국에서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고. 심양? 신양인가? 심양? 심양. 네. 신양. 가면서. 밤에 뭐 가니까 도시도 잘 모르지 그죠. 네. 어쨌든 그 연길 그쪽이야 연길. 그러면 중국에서. 거기서 가니까 네. 뭐 이제 자동차로 딱 그렇게 대기 시켜놓고 네. 오대미까지는 오라. 누가 가고 그 다음 코스는 누가 가고 그 다음 이게 다 브로커가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계 돼가지고 어. 네, 한국에 오신 거네요. 그 비행기 타실 때 어떠셨어요? 비행기가 쭉 뜨잖아요. 그때 처음 비행기 타신 거였죠? 그럼 처음 탔죠. 그 밤인데 뭐 한국 가는 비행기잖아요. 고향에 가는 비행기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제는 살았구나 생각.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해방됐구나 생각하지. 누가 제일 생각나던가요? 좋아해 지금. 비행기 타셨을 때 어떤 분이 제일 생각이 나시던가요?
내가 저 자식을 거기다 두고 이게 내가 혼자 가는 게 마음 한 구석에 시큰하고 그게 걸리셨어요. 나만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도 지금 9, 10월이면 벌초하는 때가 아니요. 네. 벌초 기간이죠. 그 묘를 제대로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때 하지만 그 골비 세울 때 고난의 시기 고난 행군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묘가 많단 말이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묘를 그 전에 다 자기네 사람들의 특수에 있지 않소. 자기 묘를 검도 모지에서도 허리 찾을 수 있게끔 네. 비석을 다 해서 세웠단 말이오. 비석이라는 게 돌인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바로 찾을 수 예. 있게끔. 거기다 이제 봄철 되면 해가루 칠을 하니까 세탁하게 돼 있잖아. 그 외국 사람들이 지나가서 이 북한에는 어디 저 묘가 저래 많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게 북한사 외국인이. 네. 그 다음부터는 김정일이가 무슨 명령을 내려보냈는가 하니까 다 없어요. 이 도로에서 2km, 2km, 네. 2km 안에 있는 묘지들은 몽땅 없애라. 팽기를 해라, 팽기로. 평탄화 작업해라. 그래, 비석도 못 세우고, 그래서 나도 그 마누라 2개나 있고 아들이 좀 비석을 다 뽑아서 다 눕히고. 내비다. 그 다음에 이 규격이 있다고 높이 얼마. 20cm, 네. 너비 얼마, 길이 얼마 이렇게 팽돌아 버려. 그게 묘라는 거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렸다고 다 북한의 땅에는 묘지가.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나셨겠네요. 그러면 기쁜 마음, 내가 해방됐구나 하는 기쁜 마음도 있고 또 처자식 생각나니까 슬픈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 도착하니까 누가 마중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마중 나왔죠. 어떠셨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이제는 난 해방이 되었구나 하는 걸 생각했지. 그는 굴욕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고향에 집은 가게 됐구나 하고. 그래서 여기 가서 국정원에 와서 조사받고 사단에 가서 11월 7일 날에 저녁식. 저녁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길로 조카가 차로 가져왔더란 말이에요. 그거 타고 저 고향까지. 저녁식 할 때는 창원에 고향 갔다지. 저녁식 할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게 뭐 더 말할 게 있어. 나는 이제는 해방됐다는 것만 생각하지. 한편으로는 처자식을 거기다 묻어두고 온 게 계속 걸리시고요. 내 가슴이 아프지. 지금도 어쨌든 통일이 빨리 되시면 그저 가서 처갓해내는 그래도
친척이 있단 말이에요. 네. 북한에요? 처남도 있고 처조카도 있고 저제들도 있고. 어르신, 어, 그러면 전역 신고할 때 그 긴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야 전역 신고를 하셨잖아요. 6.25 전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르신 여기에 2번 다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란다. 부모 자식 다 흩어져서 아픈 상처를 받는 걸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6.25 전쟁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동족 생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전쟁 중에서도 제일 그런 존재야. 제 형제간을 죽인다는 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란 말이야. 인간으로서는. 전쟁 6.25 전쟁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어. 자기 감정에 맞지 않아서 그런 사람 서로 죽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서 억울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또 죽이고, 동족끼리 서로 죽일 얘기를 전쟁에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유공자회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전쟁 때 신의주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군대에서 같이 복무하던 사람이 이 사람도 신의주까지 그 전기가 올라가다 나니까 중간에서 자기 동료가 원수를 맺힌 그런 원한을 품은 사람을 우연히 만났단 말이야, 전쟁 때. 딱 만났는데, 야, 너 아무개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른 척 하더라는 게, 당신 누구요? 너 날 몰라? 너 아무개 그때 내 시험 치고 그럴 때 너 우리 집이 뭐 어떻다고 해서 납치시킨 사람 아니야. 너가 그 다음에는 말 못하더란겨. 잘 만났다. 걸어. 너 집이 어디야? 너 집으로 가자. 그래서 끌고 오다가 자기 집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울어. 군대니까 울어. 그 자비지로 이 사람은 지금 경차고 있다. 너 잘 만났는데 여기서 그 마침 그때 그 농민이 하나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 여보 여기 삽 가지고 오라. 그래서 삽 가지고 오니까 너 들어갈 만큼 팔아. 그래 이제 파놓은 다음에 앞으로 앉아. 총으로. 남자들은 총에 맞으면 앞으로 꼬부라져. 여자들은 뒤로 이렇게 자빠라지지 뭐. 그런 전쟁되고 뭐. 동족 간의 그런 그래서 묻어버리고 죽여 말이야. 그렇게 전쟁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야. 서로 죽일 얘기지.
같은 민족이라도 조금 자기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르신 여기도 써주셨어요.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죽는 순간까지도 머릿속에서 악몽으로 남을 것 같다고 6.25가 그렇게 많이 괴롭고 악몽으로 남을 정도로 힘든 세월이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사람 죽는 거를 많이 봤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혜중 중위가 전사한 것도 저와 같이 1m 앞에서 하고 쓰러졌단 말이야. 그것도 공기에 올라갔다도 내 앞에 가던 사람이 폭고 그러지지. 그래서 지금 다시 돌이켜 보니까 너무 괴로웠고 또 악몽으로 남을 것 같은 그런 세월이었단 말씀이시죠. 어르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6.25를 안 겪어봤어요. 저는 6.25 전쟁을 교과서에서만 배우거든요. 이런 손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신 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 일어나지 못하게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그걸 겪어보신 분으로서. 전쟁이라는 게 완전한 비극이지 뭐. 내 살던 고향 이반성 면에서도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기는 뭐 경찰이요 무속이요 해서 쏴 죽이고 또 북한군이 또 철사원 나게는 여기 빨갱이 가족이고 빨갱이요. 그래서 또 죽이고. 서로 죽일 얘기란 말이야. 서로.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때문에 전쟁이란 건 막아야 된다고 일어나지 말아야. 알겠습니다. 어르신 여기 찾고 싶은 사람도 써주셨잖아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부산에서 함께 일했던 이상동 그리고 공장 주인 박순복 찾고 싶다고. 박순복이란 게 우리 그 공장 그 주인이란 말이야. 내가 이 몫이라는 공장 주인 그 사람이 이제 사망했겠는데 어쨌든 자식이라도 있을 거라. 박순복이. 그다음에 이상동. 부산에서 같이 이상동에는 일했던. 같이 일하던 몫에 일하던 사람이라고 부산에서. 이분도 살아계신 분 그럼 한 88, 90쯤 됐을까요? 연세가? 어? 살아계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막 상도에는 나보다 한 살 이상이니까 지금 89, 그저 90 그거 꼭도래라고.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살던 고향에 참 찾아갔던데 없더라고. 집도 뭐 없어지고 다 없으니까 모르지. 혹시나 뭐 자녀분들이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녀분들이라도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게 뭐 자녀분들이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저 이분들 살아 계시다면 한 번쯤 뵙고 싶으신 거예요? 다 옛날 사람이 되더라니까 뭐 이제는.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어르신과 연결이 된다면,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이상동님, 또 공장 주인이셨던 박순복님, 네. 네, 혹시나 영상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대봉 어르신 만나뵐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르신, 오늘 지금 2시간 넘게 어르신 어렸을 때부터 또 6.25 전쟁, 북한에서 아오지 탄광에서 일하신 거, 또 한국 오신 것까지 쭉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셔요? 소감이 없는 그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다는 거 좀 알렸으면 좋지. 오늘 살아오신 얘기 쭉 하고 나니까 이제 기분은 좀 어떠셔요? 느낌이나. 기분은 뭐 나의 마음이 불안하죠.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이게 뭉쳤던 게 이렇게 좀 내려가는, 소화되는 느낌 같은 게 드세요?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빨리 통일이 되시면 제일 소원이 그겁니다. 그래야 내가 반생을 거기서 보낸 데로도 가기도 하고 여기로 오기도 하고, 이게 제일 소원이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텔레비도 나오는 거 보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한 내 텔레비를 봤는데, 오늘의 평양이 봤어요. 실제 평양이라는 데를 우리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니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가볼 수 있으니까. 통일이 돼도 그거는 통제를 하겠지. 오직 북한에서는 통행증만 있어야 거기에 들어간다고. 평양에도 자기 친척 가족이 있어야 통행증을 내줍니다. 그게 우리가 놀러 간다는 거는 그거는 생각지도 못해요. 또 놀러 다닐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자기 생활하기도 바쁜데 어둠에 한국 사람들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걸어서 세계로 댕기고 뭐 어둠에 뭐 북해도 가고 뭐 관광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하지만 북한에는 그래도 통일되면은 갈 수 있겠죠? 거기에 갈 수 있겠지. 이제 풀어주겠지. 네, 오늘 이대봉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만약에 나의 6.25에 출연하고 싶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6.25 당시 연세가 9살 또는 10살 이상이신 분들, 6.25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 배나무 제작진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나의 6.25 2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더 많은 영상들 보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그리고 페이팔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댓글 공지란을 살펴주세요. 후원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꼭 광고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